이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의 전경입니다. 잠실 쪽인데 롯데타워가 보이시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글자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적혀져 있죠.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의 전경만큼이나 우리의 경영 환경, 연구 환경, 과학기술의 발달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2년 전 미국 500대 기업 통계입니다. 74%의 최고 경영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방식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와해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혁신활동을 하고 끊임없이 신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70%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많은 연구소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곳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기업에 가보면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직원들에 의해서 숫자로 포장되고 그 포장된 숫자를 믿고 시장에 진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시장이 진화해 나갈 큰 한 축, 앞으로 제품의 판매가 아닌 생명주기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한 축이요. 스마트폰에 담겨져 있는 기능을 몇 %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필요하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한번 사용해 보지도 않은 기능에 대해서 저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어리석은 소비 행태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2,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는 점점 더 복잡해지죠. 그리고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점점 높아만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변화해 나갈 겁니다. 이 두 축을 가지고 시장은 진화해 나갈 텐데요. 여기에 공급자와 사용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요. 공급자들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고객별로 맞춤식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답을 플랫폼이란 공간에서 찾고자 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플랫폼이란 공간에서 사용자, 공급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 사용자, 공급자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쉽고 빠르게 만들고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겠죠. 연구계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국책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중복 투자가 지나치게 발생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연구의 영역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요한 융합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기관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능,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연구소 간의 중복 투자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과 사회에 많은 이러한 중복 투자를 줄이고 플랫폼 공간을 조성해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플랫폼 공간을 나누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과학기부의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컨셉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9가지 핵심 요인을 평면에 열거해 놓았고요. 그 요인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 가면서 사업 방식을 구상을 합니다. 아마 연구소에서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시장과 소통해 가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 잘 아는 네스프레소 사례인데요. 네스프레소가 시장에 출시된 것이 1980년대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었죠. 하지만 한 10년 동안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네스프레소가 정했던 표적 시장은 카페, 레스토랑 같은 영업장과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네스프레소를 통해서 영업장과 사무실의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고자 했습니다. 왜? 네스프레소는 기존의 에스프레소 추출기보다는 부피가 많이 줄어들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10년 뒤에 네스프레소는 표적 시장을 다시 정의하죠. 고학력, 고소득층의 주부를 표적 시장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카페나 레스토랑을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고급 에스프레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시장에 제공하고자 했던 가치에 따라서 나머지 7가지의 핵심 요인들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변화해 갔고요. 결국 시장은 열립니다. 단지 제품의 컨셉을 달리 가져간 것만으로 시장을 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연구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 결과물 사용자들의 욕구와 문제를 정의해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앞으로는 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파편화라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서비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모든 것이 다 쪼개질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란 공간에 올려지고 사용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제품,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모듈들을 선택하고 조합해 나가겠죠.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요, 한번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고민합니다.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 플랫폼 공간에서 그때그때 대안관계를 찾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랫폼이란 공간을 통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아갈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플랫폼이란 공간을 통해서 소통을 나가면서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올려진 많은 모듈 간에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란 공간을 통해서 우리 연구자들은 또 무엇을 취할 수 있을지, 플랫폼이 만들어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자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필요할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뀌어도 연구자로서, 기업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정의를 확실하게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문제 해결 접근이라는 것에 공감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저희도 계속 창업을 하면서 이게 정말 문제가 맞는지, 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이게 정말 풀어야 될 문제인지를 계속 저희도 의심하면서 접근을 하고 싶었고요. 실패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연구 관련 창업을 하다 보니까 연구원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연구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실험을 하거나 자기 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실험이 아무리 찾아봐도 누군가 했을 것 같은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실패한 실험인가? 누가 실패했는데 내가 좀 더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굉장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 연구원들의 고민들을 오늘 교수님께서 말해주신 플랫폼 쪽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사실 플랫폼 시대라는 거는 과거부터 계속 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플랫폼 시대 연구 전략이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지금 디지털 시대이지만 이제는 뉴노멀에서 넥스트 노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 시대가 도래하면서 R&D도 많은 변화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공공 분야에서 R&D를 좀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R&D가 이제 C&D 커넥트 앤 디벨롭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D&D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개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만이 이제 앞으로 가져가야 될 그 R&D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R&D 전략이 이제 플랫폼 시대에 맞다고 하면 그 방향대로 가는 게 가장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가장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던 게 프로토콜 경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뭐냐면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배달의 민족 회사 임직원들은 굉장히 큰 이익을 받지만 그게 잘 돌아가게 하는 참여자들, 배달을 시키고 아니면 가맹점주들은 그렇게 큰 금전적 이익을 받지 못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랑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나온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실제로 상용화되지는 아직 않아가지고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는 게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해결 중심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사용자, 공급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엔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저는 그 플랫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기계에서 많은 것이 자동화되어져 왔는데 지난 150년 미국의 노동 통계를 보면 150년 동안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이 줄어든 해는 단 한 해도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여가시간은 줄어들었고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일본의 미래 전략 연구소에서 나온 그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일본은 지금 10년대 노동정책을 지금 우리가 5.11하고 이틀 쉬잖아요.
이틀 일하고 5일 쉬는 것을 가정하고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어졌어도 우리의 노동 시간은 계속 증가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어쩌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가 좀 더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곧 생각해 보지만 기술 대중화 평준화를 위해서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답은 결국은 연구든 뭐든 남들이 안 가는 부분 가는 것이 답이 아닌가. 사회는 점점 원하든 원하지 않던 4차 산업의 혁신 속에서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점점 더 급변하는 연구 환경에 처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자들이 융합하고 화합하고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연구 결과를 도출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